자, 채점 다 했지? 우선 뭐 문제들이 약간 수능용 문제야. 여기 있는 문제들 보면 대체적으로 다 수능용 문제고 모의고사 그런 스타일이거든. 자, 우선 8페이지에서부터 질문 한번 해보자. 8페이지 질문. 8페이지. 틀리고 있으면 질문해. 자, 1번 대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푸는 방법이랑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어차피 계산, 단순 계산이니까.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처음부터 대입하지 말고 인식 자체를 간단하게 해줘. 인식 자체를 전개를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유함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60 빼기 50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식 먼저 간단하게 해주고 거기에다 대입해라. 4번도 마찬가지야. 4번 같은 유형도 그냥 처음부터 대입하지 말고 우선 x를 먼저 구해야겠지? 우리가 지금 x 구하는 거니까 넘겨서 x는 자 a가 넘어갈 때 마이너스 a 빼기 a 더하기 b가 되겠지. 마이너스 2a 더하기 b. 그래서 여기다가 a와 b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식 자체를 먼저 간단히 해주고 풀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같은 유형은 x제곱의 개수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x세제곱은 뭘 곱해도 안 나와. 최소가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x제곱 따질 때는. 그럼 최고차항이 2차만 따지면 얘랑 1차항이랑 곱해지고 얘랑 1차항이랑 곱해지고 얘랑 2차항이랑 곱해지고 이렇게 해야지 x제곱계수가 나오겠지. 그럼 3 곱하기 9니까 2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3차항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지금 보니까 12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이제 비슷한 유형이야. 12번이 자 이거의 전개식 제곱이니까 한 번 더 써. 제곱이 되니까 한 번 이렇게 더 써줘. 자 이렇게 쓴 다음에 x 세제곱의 개수다. 이걸 a라고 한다면 우리가 x제곱 넣으려면 이렇게 x제곱은 x, x는 x제곱, 1은 x세제곱 이렇게 곱해서 개수를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1 곱하기 4니까 4,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6, 4 곱하기 1이니까 4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식에다가 자 여기서의 x 세제곱의 개수다. 이걸 b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얘가 똑같잖아. 얘가 지금 똑같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하나로 봐야 돼. 하나로. 그럼 이거 전체식을 여기 따지는 거야. 아직. 그럼 이게 마치 뭐 같다? a 빼기 b의 제곱이란 말이지. a 빼기 b의 제곱.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잖아. 우선 1 더하기 2x 빼기 3x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a 곱하기 a니까 10x 4제곱에 1 더하기 2x 빼기 3x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플러스 얘의 제곱이지? 그럼 25 x의 8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인 곱셈 공식에 대입을 해봐. 근데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지금 얘가 4차항이란 말이야. 얘 4차항에다 곱하면 세제곱이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얘도 8제곱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럼 결국 여기서의 x세제곱의 개수가 똑같지. 근데 그게 이거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b도 얼마야?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이걸 복잡하게 막 일일이 다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16 더하기 16이니까 30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게 쉽게 풀면 되지. 그 다음에 14번이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야. 14번. 14번이 실제로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이름 뭐지? 김종민이요. 김. 종민. 종민이. 왜? 앉아. 아마 이제 동영상 같은 거는 밴드에다 올릴 거야. 너희들을 초대를 할 거고, 만약에 이제 수업이 좀 늦게 들어오거나 뭐 그날 들은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사람은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서는 x 8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지금 x가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1부터 9까지니까 x도 지금 9개가 있는 거야 지금, 그치? 아니, x가 9개까지 있단 말이야. 그러면 x 8제곱이면 이건 최고차항이 몇 제곱이야? x의 9제곱이야? 그럼 x의 9제곱일 때 8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 9개의 x 중에서 한 개는 어떻게 돼야지? 한 개는 빠져야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빼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개수가 9개지. 8개지, 8개. 전체가 9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개수가 8개란 말이야, x가. 그러면 그 x 8제곱의 개수는 누가 돼야 돼, 당연히? 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이번에는 얘가 빠졌다고 해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얘 빼고 얘부터 이렇게 다 하면 8개인데 그때 개수는 2가 되고 얘가 빠지면 그때 개수는 3이 되고. 자, 그럼 그런 식이면 결국 x 8제곱의 개수는 이 상수들의 합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1부터 5까지 하면 1부터 10까지가 얼마니? 55니까 10 빼면 45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상수들의 합과 똑같다. 그 다음에 15번도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나오면 이거를 일일이 싹 다 전개해서 풀려고 하지 마. 이거 일일이 싹 다 전개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자, 이거 전개하면 최고차항 3차항 되겠지? 그 다음에 뭐 2차항, 뭐 2차항, 1차항, 상수항, 뭐 이렇게 쭉 전개가 될 거야. 정리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x 세제곱 다음에 난 뭐를 써? px 제곱, qx, r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해보자. 그때 우리가 상수항과 개수들의 총합이 마이너스 18이다. 그럼 상수항과 개수. 그럼 여기 있는 1, p, q, r. 1, p, q, r의 합과 똑같지? 상수항과 개수들의 총합. x에다 뭐 대입하면 되지? 1. 그렇지. 1 대입하면 되지? 왜? 1 대입해봐. 1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r. 바로 나와 안 나와? 지금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 1을 대입했다는 건 여기다가 x에다가 1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가 똑같지? 어차피 20과 20은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x에다 그냥 1을 넣는 거야. 이럴 때는. 그래서 개수들의 총합이 마이너스 18이라고 했단 말이야. 마이너스 18이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1 빼기 a 빼기 3a 했더니 마이너스 18이 된다 이 말이야. 그냥 1을 대입한 거야. 그럼 1 빼기 4a가 마이너스 1로 나누니까 9가 돼. 4a는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싹 다 막 전개해가지고 거기다가 개수들을 다시 넣고 그거 시간 낭비야? 이런 거는 그냥 1을 놓으면 돼. 그럼 이제 우리는 x 제곱의 개수를 구하시겠다.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제곱의 개수니까 누구니? x는 2x 마이너스 3 x제곱. 그러면 2 빼기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다 수능 형태야 이게. 그래서 다 자주 나왔던 유형의 문제니까 푸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주 진도를 어디까지 나왔었나? 조립제법 하다가 말았지? 조립제법 하다가 19페이지까지 나왔지, 그치? 19페이지. 20페이지를 한번 보자. 20페이지.
자, 20페이지를 보면 자, 이거를 2x 빼기 6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몫을 목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로 간다면 우리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가 원래 식과 같다. 저번 시간에 했었어. 그럼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자, 우선 1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럼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는 조립제법이 가능하지? 내가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 자, 그럼 조립제법을 해보자. 자, 3차항의 개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쓰라고 했지?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x가 얼마니? 그렇지, 3. 그래서 2, 3이 6. 더해야 이걸 더하는 거지. 이거 곱하고 얘는 더하고 얘는 곱하고 얘는 더하고 그래서 나머지가 얘가 돼. 이게 몫이 상수항 1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그래서 2x 제곱 빼기 6x 더하기 2. 이게 몫이고 그때 나머지가 5. 그러면은 내가 2x 빼기 6으로 나눴을 때 이 식이 얘랑 일치해야 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요 곱하면 얼마니? 아니, 얘 곱하면 4x 세제곱이지. 같아? 안 같지? 조심해야 돼. 자, 너희들이 조립제법으로 할 때 0이 될 때에 x의 개수는 무조건 1이 전제야. 1. 1인 게 전제야. 1인 게. 그러니까 이거를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얘라는 얘기야. 알겠니? 헷갈리면 안 돼. x의 개수는 1인 게 전제가 돼야 돼. 무조건 조립제법은. 근데 얘는 2란 말이야. 그러면 자, 이 식을 다시 쓰는 거야. 어떻게?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2x 제곱 빼기 6x 더하기 2고 그때 나머지가 5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나눈 거야? 2x 빼기 6으로 나눈 거지. 자, 그럼 얘가 2로 나누면 떨어지니까 2를 여기다 곱해봐요. 자, 2로 나누면 여기다 곱해서 A는 2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돼.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너희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x의 개수가 1이 아니라 이렇게 1이 아닌 어떤 숫자가 나왔다. 뭐 a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x의 개수로 무조건 누굴 나누면 돼? 요 몫을 나누면 돼. 그게 원래 몫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있다면 이거를 ax 빼기 b로 나눴을 때의 몫이 qx 나머지가 r이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때 여기서는 a분의 b를 대입했을 거 아니야. 이게 0이 되는 x 값이니까, 그렇지? 그 a분의 b를 대입했을 때는 누구로 나누는 게 존재라고? x 빼기 a분의 b로 나눴을 때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a를 밖으로 빼는 거야. a를 밖으로 빼서 이렇게 qx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x의 개수가 2로 돼 있잖아 지금. 그러면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2로 나누면은 몫이 어떻게 돼?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이 되면서 항상 이 몫을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반드시 나누고 나머지에는 변화가 없다 이거지. 나머지에는 변화가 없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차이 나요. 내가 x 빼기 a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했지? x 빼기 뭐 a?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px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px가 되면 예를 들어 여기가 p를 곱했다고 해봐. 이렇게 똑같이 p를 곱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p분의 qx 이렇게 해야지 p로 나눠지면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똑같아지겠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낫겠다. 그래서
x 빼기 a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한 거야 우리는. 그래서 결국 이 몫은 결국 누구야?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x에게서 p를 만들어주면 p를 곱해주니까 그 대신 몫을 p로 나눠줘야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x의 개수로 나눈다. 근데 나머지에는 어떻다? 어차피 변화가 없다. 똑같이 5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5가. 내가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몫은 얘가 되고 나머지는 이게 된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때 1-3번도 조립제법으로 한번 풀어봐봐. 똑같은 거. 어떻게? 자, 얘가 여기 되는 x가 2분의 1로 우리가 조립법을 했더니 자, 몫이 6x제곱 빼기 8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3인데 그건 얘로 나눈 게 아니라 x 빼기 이렇지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야. 그럼 우리는 2x 빼기로 나누니까 2를 였다고 곱해주니까 얘는 2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이 몫이 되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 얘도 마찬가지. 지금 얘가 0되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때 x 더하기 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얘란 말이야. 우리는 3x 더하기 1로 나눈 거니까 3을 였다고 곱해주면 이게 3으로 나눠야 되니까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몫이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x의 개수로 항상 몫을 나눠줘야 된다. x의 개수.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자. 1-5번. 자, 우선 지금 n이 x에 관한 3차식이야. 원래가 x에 관한 3차식이야. 근데 얘를 x 빼기 2에 관한 3차식으로 바꾸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선 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줄게. 간단해. 조립주법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x 빼기 2에 관한 3차식이잖아? 그럼 얘가 여기 된 x값 2지. 자, 2로 나누는 거야. 5, 16, 17. 자, 얘가 뒤부터 채우는 거야, 뒤부터. 그 다음에 또 2로 또 한 번 나눠줘. 그럼 얘가 C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눠줘. 그럼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되는 거야. 자, 왜 그럴까? 이거 뭐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지.
이유를 설명을 해줄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방법부터 아는 게 좋아. 어쨌든 방법을 머릿속에 기억하란 말이야. 뒤에서부터 치워주는데 몇 번 나누냐? 3차식이잖아. 그러니까 3번 나누는 거야. 3차식이니까. 알겠지? 3번 너희들 이게 하다 보면 여기서 2번 나누고 얘를 막 B, A라고 쓰면 큰일 나.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3번 나눠야 돼. 3번. 그래서 나온 게 B, A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이 말의 뜻이 뭐니? 2x 세제곱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야. 그럼 여기가 몫이 이렇게 곱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7이니까 이렇게 더한 거랑 똑같지? 좋아. 그러면 다시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을 x 빼기 2로 나눈 몫이 2x 더하기 9고 그때 나머지가 24야. 맞아 안 맞아? 그 말이야 지금. 그치? 그럼 식을 어떻게 쓰냐? 얘 그대로 쓰고 바로 요거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을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2x 더하기 9고 나머지가 24다.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렇지.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2x 더하기 9고 그때 나머지가 24다. 그치? 그게 얘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17. 여기까지 맞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누구를? 2x 더하기 9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13이라는 얘기야. 맞아? 얘를 그대로 쓰고 얘를 2x 더하기 9를 x 빼기 2로 나눈 몫이 2고 나머지가 13이니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니?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14. 그럼 얘가 얘랑 같은 거지 지금.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24는 그대로 해줘. 여기가 이제 대괄호가 되는 거야. 이제 중괄호가 아니라 대괄호. 그 다음에 17. 이제 다 똑같은 식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얘 그대로 쓰고 여기서부터 전개해보자. 2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2 곱하기 x 빼기 13 곱하기 x 빼기 2 그 다음에 24는 아니지? 여기랑 얘랑 곱한 거니까 더하기 24 더하기 17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다시 x 빼기 1을 곱해주면 여기다 곱하니까 2x 빼기 2의 세제곱 여기다 13 x 빼기 2의 제곱 24 x 빼기 2 더하기 17 자 봐봐 얘가 D 맞아? C D 알겠어?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사실. 이 이유는 뭐 그냥 이해 한번 하면 되니까 처음이니까 설명을 해준 거야. 알겠지? 푸는 방법만 알면 돼. 방법만 어떻게 한다고? 3차식일 때 3번 나누는 거야. 누굴로? 얘가 0이 되는 x값으로. 한 번 나눴을 때 나온 나머지를 뒤에서부터 채우는 거야. 뒤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누는 거다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만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해라. 자, 그래서 이거를 x 빼기 2에 관한 3차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n이 아까 지금 쓴 게 a가 잡으면 a가 2 x 빼기 2의 세제곱. 그럼 x에다가 이제 2.01 대입하면 2.01 빼기 2니까 다 0.01이네. 그럼 0. 세제곱이면 0이 6개지. 이거 되겠지? 그다음에 0. 0이 4개지? 13 곱하기 1이니까 0.23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자 17부터 다음에 17.24 24 다음에 13이지? 그 다음에 0이지. 오케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정수곱은 소수점의 2째짜리 그 다음 4째짜리까지 그 다음 6째짜리까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밑에 1-5번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우선 몇 번을 나눠줘야 되니 이거? 그렇지. 차수를 잘 봐야 돼. 내가 아까 3차식일 때 3번 나눈다고 했어. 그럼 4차식이면 4번 나눠야 돼. 차수에 따라서 똑같아. 나누는 횟수도. 지민이 나오니? 나왔어? 풀었어? 좋아. 조지 말고 잘 들어야지. 자, 답 나왔냐? 어떻게? 우선 계속 쫙 써. 그럼 x 빼기로 나눴으니까 맨 뒤가 상수항이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누면 그 다음 게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3차항의 개수, 4차항의 개수. 그럼 x 빼기의 4차항의 개수가 1이지. 그 다음에 3차항의 개수 0이니까 없어지고 2차항의 개수 1이니까 얘가 되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6이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 0이지? 없는 거지. 1점으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0.1에 나이 제곱, 마이너스 0.1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0.1. 자, 플러스 되지? 0.0001 플러스 0.01 마이너스 0.1. 얘가 더하면 0.01 0일이야. 01 01 빼기 0.1. 그럼 둘이 차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고. 22페이지를 보면 이제 너희들이 고등학교 내내 이 공식을 달고 살아야 돼. 이제 이 곱셈 공식은 가장 기본이야. 기본. 너희들이 중3 때 배웠던 1번부터 4번까지의 곱셈 공식은 다 중학교 때 수준이야. 1번부터 4번까지. 자, 우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그렇지. 전개. 전개하는 건 곱셈 공식이야. 이렇게 하는 건 뭐라고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그래, 인수가 뭐야? 인수. 인수의 뜻이 뭐지? 약수. 그렇지. 약수. 인수는 약수와 똑같은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자, 약수가 뭐니?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약수지? 그 말은 곱해지는 거야. 결국 곱해지는 수가 약수란 말이야. 그럼 분해는 결국 뭐니? 곱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치? 인수분해는 인수분해. 곱으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인수분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전개. 너희들이 전개 공식만, 곱셈 공식만 외우면 뒤집으면 인수분해지. 그러니까 이것만 잘 외우면 이거는 뭐 껌이지. 그러니까 이것만 잘 외우면 돼. 뒤집는 거는. 자, 그럼 a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지. 이제 여기까지는 뭐 너희 중학교 수준이나 합차 x 더하기 a 3의 ax 더하기 b cx 더하기. 자, 곱할 때 이렇게 곱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공식들이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때 새로 나오는 공식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자, 이게 이제 세 개의 1차식의 곱일 때 최고차항은 x제곱 개수는 1이겠지? 그 다음에 2차항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1차항 개수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3차항의 개수, 상수항은 a, b, c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암기를 해라. 그럼 여기가 빼길 때는 어떠냐? 여기가 빼길 때. 자, x세제곱 똑같고, 자, a 대신 마이너스 a, b 대신 마이너스 b, c 대신 마이너스 c. 대입해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밖으로 빼.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b. 플러스지? 다 플러스지? 얘는 안 변해. 똑같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지? 자, 부호가 어디만 바뀌어? 여기만 바뀌어. 알겠니? 이걸 안 외워도 그냥 마이너스 APS 생각하면 다 나오지, 그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정리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BC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도 정규 공식, 복수 공식을 반드시 외워둬야 돼.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자주 나오지. A 세제곱. 자, 이거 외울 때는 순서대로 외워, 순서대로. 이번에 순서대로 왜 헷갈리지가 않아? A에 관한 내림차순이라고 생각해. 3A 제곱 B 3A B 제곱 B의 세제곱. 그래서 3차, A가 3창, 2창, 1창 상성이 되는 거지. 내림차순으로 꼭 순서대로 외워. 그럼 A-B의 세제곱 A 세제곱 빼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빼기 3A 세제곱. 양 사이드만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가운데는 그대로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B에다가 마이너스 B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B 되니까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식을 외워야 될 게 8번이냐? 10번이냐? 자, A 더하기 B에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 이거 정리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고 A 빼기 B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하면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다. 자, 외울 때 그나마 좀 쉽게 외우는 팁을 주자면, 자, 부호는 어디 따라가냐면 요거 따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야. 여기 얘도 여기 따라가. 그 다음에 얘는 반대야. 이건 무조건 플러스야. 그렇게 외우면 돼, 알겠지? 요거 따라가는 거 요거, 얘 보고 따라가는 거 같이. 얘는 반대야, 여기는 반대, 여기는 반대. 그렇게 외우면 헷갈리지가 않을 거야. 다음에 제일 긴 공식이 있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외우기가 좀 까다로워. 이게 제일 긴 공식인데 이거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뭐 딱히 뭐 방법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이 공식이 좀 외우기가 좀 까다로운데 어쨌든 암기를 꼭 해라. 얘도 잘 나와. 실제로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또 되게 이슈가 있는 게 있어서 외워주는 게 좋아. 얘는 뭐 생각보다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너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혹시 합차라고 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아니야? 플러스야 플러스. 자, 이것도 어떻게 증명이 되냐? 자, 합차로 풀면 돼. 합차로. 자, 이렇게 바꾸면 합차되니? 그럼 A제곱 B제곱의 제곱에서 A제곱 B제곱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A B제곱 2A제곱 B제곱 2A제곱 여기 A제곱 B제곱 나오니? 알겠지? 플러스야. 자, 이게 12번이 어떻게 이슈가 나오냐? 문제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일 때 이런 말이 나와. 자,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실제로 이 공식을 모르면 못 풀어. 인수분해. 인수분해.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게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이거 원래 뒤에서 변형 공식에서 한 번 또 나올 건데 미리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돼. 얘랑 같다.
정리해보면 알겠지? 자, 이거 2분의 1 하나 나오면 자, 2분의 1에 a제곱 2개 마이너스 ab b제곱 사자 b제곱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c 자, 이거 나누면 나오지? 자, 그럼 잘 봐. 얘가 같다는 말은 얘를 넘기면 0이라는 얘기가 똑같니? 자, 그럼 얘가 0이야. 자, 그럼 얘가 0이란 말은 얘 곱하기 얘도 0이란 얘기지? 자, 근데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무조건 뭐야? 0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양수지. 그럼 누가 0이 돼야 돼? 이게 0이 돼야 0이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자, 그럼 얘가 누구랑 같다? 얘랑 같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얘가 0이란 얘기가 똑같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항상 어떤이 크거나 같지? 그럼 얘가 더해서 0 나오려면 전부 다 뭐밖에 안 돼? 전부 다 0이 되면 더해서 0 되겠지? 하나라도 뭐가 0이 아니면 제곱하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뭐야? A, B, B, C, C 무슨 상관이야? 공식 두 개 다.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는 이거 모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계산을 못해. 그래서 정사각형 외우면 뭐 그냥 우리가 무조건 구할 수 있는데 푸는 방법을 이렇게 식이 공식이 두 개가 유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공식 알아야 되고 얘랑 같다. 얘가 얘랑 같다는 것도 알아줘요. 이거는 뒤에 또 변형 공식에서 나올 거야. 변형 공식이 어디 있냐? 나오냐? 어디 나오냐? 변형 공식이 안 나오냐? 안 나오네. 왜 안 나오네? 저거. 변형 공식에. 자, 10번 밑에다가 빨간색 그 박스 있지? 22페이지에다가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는 얘와 같다. 이거를 적어놔. 이 정독이 좀 내용이 좀 안 나오는 게 있어. 이걸 알아야 문제가 풀리니까. 오케이. 적어놔. 자, 그래서 뭐 이제 보기 1번은 뭐 중2 때 수준으로 푸는 거니까 뭐 간단하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바로 보자. 자, 변형 공식.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빼도 되고 a 빼기 b의 제곱에서는 2ab를 더하면 되는 거야. 총계해서 더 빼거나 더하면 이게 나오지, 그치? 굳이 이건 뭐 안길 거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자, 이거 변형 공식이야. 자,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까 전개 우리 곱셈 공식에서 아까 이거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묶어볼 거야. 우선 A 세제곱, B 세제곱, 그렇지. 공통인수로 묶으면 이렇게 되니? 그럼 얘가 넘어가면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 세제곱에서 3AB 곱하기 A 더하기 B를 뺀 거지? 변형 공식. 그 다음에 그럼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A 빼기 B의 세제곱에서 3A 곱하기 A 빼기 B를 더한 거와 같다. 이거 왜? 아까 뭐였니? A 빼기 B의 세제곱이 전개하면 자, 이거였단 말이야. 그럼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마이너스 3AB로 묶어.
그럼 A 빼기 B가 되겠지? 뭐가 반대니까? 얘를 넘기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 세제곱 더하기로 바뀌지? 3AB 곱하기 A 빼기 B 나오니? 자, 쉽게 외우는 팁이 있다면 얘도 이거 보고 같다. A 더하기야. 그럼 얘만 다르. 얘도 요거 그다음에 요거지. 요거 갖고 얘가 반대. 규칙 있지? 서로 이렇게 대응시키면서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외울 때도 부 어떤 관계인지만 생각을 해봐. 변형 공식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이거 변형 공식 잘 나와. 되게. 그다음에 너희들이 공식을 외울 때는 그냥 공식만 막 드립다 외우지 말고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문제를 풀면서 외우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생각해보면서 외우다 보면 빨리빨리 암기가 되니까 공식만 계속 쓰려고 하지 말고. 자, 뭐 보기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했던 거죠. 사실 이것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대응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역수 관계일 때 자 A에다 X 대입하고 B에다가 X분의 1 대입하면 A 곱하기 B는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1이지 1 그러니까 그냥 빼기 2가 돼버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대응되는 거야 똑같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X 더하기 X 세제곱 X 세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3이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얘는 3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대응 관계도 기억을 해놔 이거 잘 나와야 돼 얘네들도 잘 나와 이렇게 역수 관계일 때 각각의 경우에 대응이 된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면 이제 그때 수학 자 그럼 보기 2번에 합 곱이 나오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중3 때 했던 거지 이거 자 이거니까 25 빼기 6 간단하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x 빼기 y와 x 곱하기 y를 이용해야 되니까 우선 x 빼기 y 제곱을 만들어줘 이게 뭐야? x제곱 빼기 2xy y제곱 자 여기서 얼마 해야 돼? 플러스 x 그렇지 플러스 xy 하면 똑같지? 아니면 표시제곱 더하기 이거 꼴을 만들어주는 거야 무조건 자 보기 4번도 이제 새로 배운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다 합과 곱이 주어져서 항상 x 세제곱 y 세제곱은 x 더하기 y 세제곱 빼기 3xy x 더하기 y 자 4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2 곱하기 64 빼기 24 40이 된다 그래서 공식에다 그냥 쭉 넣어 딱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기 5번에 보면 x 빼기 y 세제곱 더하기 3xy의 x 빼기 y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4 플러스지? 이런 식으로 공식이가 쭉 대입하면 되냐?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야 된다. 자, 우리 아까 정규 공식 있었지? 자, 우선 x 세제곱 쓰고 x 제곱의 개수는 요 상수들을 다 더한 거야. 그럼 부호가 그대로 더해져. 그럼 4 빼기 2니까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x의 개수는 2씩 곱해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곱하면 3이 되겠지?
다음에 상수항의 곱이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x 빼기 정규공식 그치? ABC 총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2번도 마찬가지야. 다 빼기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다 빼기 x 세제곱 상수항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9. 자, 두 개씩 곱하면 어차피 부호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다 곱하면 6 더하기 12 더하기 8이 되겠네? 그래서 x 그다음에 상수항이고 마이너스 24 그래서 x 세제곱 5x 제곱 26 x 빼기 24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자, 공식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느 공식에 대입해야 되냐.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선 A에 A, B에 마이너스 AB, C에다가 마이너스 C를 대입하는 거야.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 4B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C 제곱, C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니까 플러스 얘 곱하기 얘. 그렇지. 그럼 부호가 그대로 맞았다? 마이너스 4AB. 그 다음에 2 곱하기 얘 곱하기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지? 그렇지. 4BC. 그 다음에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마이너스 2ABC.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렇지 않아? 그냥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에 세제곱 공식. 처음에는 너희들 이런 건 세제곱은 좀 헷갈려. 그럼 2x의 세제곱 이렇게 따로 써서 생각해. 3 곱하기 2x의 제곱 그 다음에 3i는 그대로 3 곱하기 2x 그대로 3i의 제곱 그 다음에 3i의 세제곱 이렇게 이거 그냥 쭉 정리하면 8x 세제곱 2는 4, 3, 10, 36x 제곱 y 그다음에 3, 3은 9, 28, 54 xy 제곱 27y 세제곱 오케이? 좀 쉬어